네, 안녕하세요. 돌박제 TV의 고동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전세 계약 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그런 수칙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저희 부동산을 찾으시는 고객분들도 전세를 구할 때 많이들 불안해 하시고,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별 문제가 없는데, 뭐 다세대 빌라, 뭐 아파트도 물론 뭐 또 이 단계를 거쳐서 한다면 더 안전하겠고, 또 빌라라든지 아니면 그냥 단독주택 같은 경우나 이런데 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세를 살 때 꼭 주의를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안내문을 미리 보내드리고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내드리고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같이 이렇게 그 고객님들이 못하는 거는 제가 다 하고 고객분들도 좀 걱정하시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크게 전세 계약을 할 때 계약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 그 다음에 계약 도중, 계약 중, 그 다음에 계약 체결 후에 또 확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이제 계약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주택 상태, 뭐 불법 무허가 주택 여부 확인. 근데 여기서 이제 불법 무허가 주택인 경우에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 경우는 그 임대인분들이 조금 이렇게 건축할 때도 그 서울 같은 경우나 이렇게 좀 임차 수요가 많은 곳에는 하나라도 더 지어서 이렇게 임대를 놓으려고 하니까 꼭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건축물 대장상에는 그 호수가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에 뭐 전세로 들어가면 더 문제가 되겠고 추후에 그 경매가 들어갔을 때 그 번질 수가 없으면은 변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야 되는데 세움터라는 곳에서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거를 또 바쁜데 일일이 열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먼저 보여드리고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택 상태를 보고 일단 전세를 들어갈 때 임대인분과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니 이거를 미리 얘기를 다 꼼꼼하게 보고 얘기를 한 다음에 추후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좀 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계약 전에 한번 집을 방문해서 보면서 이런 하자 보수에 대한 그 부담 주체에 대해서 확실히 명시를 해두는 게 좋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가율을 봐야 되는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든지 뭐 네이버 부동산 인근 중개업소들을 방문하고 지역별 전세가율도 체크해 보고요. 알테크라는 곳에서. 그다음에 선순위 권리관계. 이 권리 부족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매매할 때는 뭐 담보가등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등기 종류도 많은데 담보가등기는 뭐 근저당권처럼 해결하면 되지만
소유권 보존을 위한 그런 간기가 있어요. 가처분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꼼꼼히 잘 봐야 되고, 각고 일부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제 띄어서 저희가 처음에 보고, 처음에 띄어서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도중에 또 중도금이나 잔금 치르기 전에 또 도중에도 하고, 또 계약 잔금 당일날도 또 확인하고, 그리고 대항력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특약사항에 또 달죠. 특약사항에 다음날 그 전입신고가 되고 확정일자 그 대항력이 생기기 전까지 당분간은 어떠한 권리 제한 설정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약을 작성합니다. 해가지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죠. 전입세대 열람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이제 공인중개사도 열람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지금 제도적인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요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또 하자없이 해드리고.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체납 여부 이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거 이제 국세는 홈택스에서 보고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미납 내역을 확인하죠. 23년 4월부터 이게 나와 있네요.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 이게 계약 체결 후에 확인한다는 게 이게 제가 이제 좀 이걸 보면서 좀 많이 좀 이것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건축물 대장은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여기서 이제 실거래가 이제 많이 여기저기 많이 알아볼 수가 있죠. 비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세는 홈택스 여기 사이트로 이제 제 블로그가 있어요. 이제 더보기에 제 블로그 그 설명 보기란에 유튜브 설명 보기란에 제 블로그 주소를 이렇게 링크 주소를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 가시면 바로 일로 클릭하면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들러오시면 되고 지방세 체납 여부는 위택스를 통해 위택스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계약 체결 당일날에는 참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블로그를 보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전세 계약 체결 후에 열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특약 문구를 하나 작성해 놓은 게 있네요. 그 계약 체결 후에도 뭐 이렇게 해서 있을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면 이거에 그 계약 체결 후 열람한다는 거에 대한 보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체결 당일날에는 항상 그 계약 상대방 그 권리자한테 대리인이 아닌 그 본인한테 계약금을 입금해야 되죠. 임대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지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 진위 여부 또는 운전면허 진위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여기 이제 정부24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그 등기부 소유자랑 그 신분증이랑 확인을 꼭 하고 이 사이트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소유자가 명의인이 2명일 수도 있잖아요. 공유자로. 그러면은 공유자분 둘 다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온다 하면 한 분이 위임장과 신분증 꼭 인관 그것도 첨부를 해야 되고 운전면허는 여기 보시면 이제 2파인 경찰청 교통면허 24시 여기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이제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중개인이 중개를 하는데 뭐
소속 공인도 있을 수 있고 보조원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근데 꼭 그 등록된 중개업으로 등록된 그거를 여기 국가공간정보 포털로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그 뭐 징계 먹은 거나 이런 것도 다 나오고 그 소속 그 등록이 언제 됐는지 다 나와 있어요. 공인중개사인지 소속인지 중개본인인지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다 유익한 계약서니까 제 블로그에 가시면 그 중개사분들도 여기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필요하실 때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간단하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범들이 문서를 위조하여 기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전출을 시킨 후 대출을 받거나 신분증을 위조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알림 시스템을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여기 이제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 주민등록표 이제 통보 서비스라 그래서 이걸 임대인 분이 그 소유주죠. 소유주분께서 이런 데 가서 신청을 해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를 뭐 전출 신고를 한다든가 전입 신고를 한다든가 자기 모르게 하면 알람이 가게 돼 있어요. 예, 이런 거는 미리 신청해두면 괜찮겠죠? 음,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범들이 가장 악용하는 게 대항력 발생 시기가 제 블로그에도 이제 써놨는데, 어, 대항력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다음날 0시에 이제 그게 생기기 때문에 바로 그냥 사기범들이 다른 데다 매도를 해버려요. 먼저.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뿐인 그런 사람들한테 그 보증금을 갚을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제한물권 설정을 한다 해도 이거는 약간 특약을 달긴 하는데 이것보다는 일단은 먼저 그 전에 예방하는 그 시세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 너무 이렇게 전세가 3억인데 그 매매를 매매가가 2억 8천인데 전세를 3억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여기 이제 전입신고 세대주 통보 서비스 신청 여기 정부24 들어가시면 할 수 있는 그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해놓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후에는 이제 권익신고법에 의해서 임대차 신고를 이제 하지요.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골치 아픈 게 전 임차인이 전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또 전 임차인이 전출 안 하고 또 두문불출하게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잔금을 치르기 전에 꼭 전 임차인이 전출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전출 전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확인하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서비스 정부 집회 들어가서 서비스 1번 신청조회 발급해서 전출 전입 신고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짐을 안 비우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짐을 안 비우고 그냥 문 잠궈 놓고 가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근데 지금 보증 임차료가 싼 저렴한 곳 이런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어쩌다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또 이제 그 함부로 또 치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잠그는 걸 또 임의로 풀 수도 없고 일단 그런 거를 또 특약으로 명시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절차로 이제 다음에 보증기관에 문의하시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시고 주택보증공사랑 그리고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또 된다고 했다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렇게 또 안 될 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특약 사항을 꼭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꼭 명시해서 이게 만약에 안 될 시라도 그 자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특약을 꼭 명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전세 사기 예방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 요즘에 전세 그 시세가 많이 하락해서 전세금보다 또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세금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분들도 있으니 참 좀 그런 경우를 보면은 좀 하여튼 좀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이런 데다가 덮친 데다가 뭐 전세 사기 이런 것까지 당하면은 정말 전 재산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하여튼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미리미리 예방하고 문제 없는 전세 잘 살다가 보증금 잘 돌려받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